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13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42. 행사부대원 특별대우. 국군이날 행사에 참가하게 된 우리는 여러모로 자대에서의 생활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또 다른 군대 생활의 모습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행사부대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보병 제2사단 32연대 3대 대원이 아니라 육군본부 본부사령실, 육군지휘부, 특전연대, 스키대 대원이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만 일시적인 파견이었지만 육군본부 직속 부대원이 된다는 것은 역시 행사부대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행사부대원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특별대우를 받은 것은 보급품이었습니다. 강원도 양구골짜기에 있는 교육사단인 우리 노도부대의 말단 소총중대는 그야말로 보급품 수준이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훈련소에서 보급품을 새 것으로 받은 것을 빼고 자대에 와서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중고품으로 받았습니다. 군복도, 군화도, 철모, 탄띠, 탄입대, 수통, 반합 등등 모든 것은 선임들이 쓰고 반납했던 헌것들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어쩌다 A급 보급품이 나오면 고참들이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병장들은 새 군복을 입고 새 군화를 신는데 이등병은 후줄근한 헌 군복을 입고 너절한 헌 군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 헌 보급품들을 싹 반납하고 완전히 새 보급품으로 지급받은 것입니다. 새 군복과 군화가 지급되었고 군장과 탄띠 등 모든 장구류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아한 것은 철모 대신 방탄 헬멧이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철모를 하루 종일 쓰면 목이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는데 가벼운 헬멧을 쓰니 세상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중 이야기이지만 행사가 끝나고 자대에 복귀하니 웬걸 그동안 받았던 신품 장구류들은 모두 반납하고 행사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헌 장구류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방탄 헬멧만큼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피복류와 군화 등은 반납하지 않아서 행사 끝나고 한참 동안은 새 옷과 군화를 입고 신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부대원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라는 말이 있거니와 당시 군대는 늘 배고픈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쫄병의 3대 고충이 배고픈 것, 추운 것, 졸린 것이라고 할 정도로 배고픈 것은 특히 나 같은 쫄병들에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기간 동안 이 먹는 것이 훨씬 풍성하게 배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군인에게 배급되는 일종 정량은 그리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기준 약 800g 정도의 혼합고기, 우리 하루 정량이었고 이 정도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양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대에서는 그 정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 항공대에서는 밥을 자유배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찬은 취사병들이 배식해 주었지만 자대에서보다 반찬 양도 많았고 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더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자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규 식사보다 더 좋은 것은 특식이라는 이름으로 간식이 매일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특식이 맨 처음 제공된 것은 8월 31일. 백마 제리사탕이라는 비스켓을 소포장 단위로 각 개인에게 한 봉지씩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빵과 우유, 계란 한 개씩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나중 9월 중순부터는 밀크 캐러멜이 추가되어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증식이라는 이름으로 3, 4일에 한 번씩 사탕이 나오고 건빵도 수시로 나와서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추석날인 9월 12일에는
송편과 과일이 개인별로 분배되었습니다. 물론 자대에서도 명절 때 떡을 주었지만 그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자대에서 2-3개 정도 주었다면 이곳에서는 넉넉히 먹을 만큼 개인별로 포장되어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의도 본행사장에 가서 예행 연습을 3번 했는데 그때마다 저녁에 특별식이 제공되었습니다. 9월 22일에는 각자에게 삶은 소고기 1근씩이 나왔고 26일에는 삶은 닭이 1마리씩 나왔습니다. 29일에도 또다시 소고기가 1근씩 제공되어서 정말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걸 좀 2-3일에 나눠서 주면 좋으련만 한꺼번에 1인당 고기 1근씩 닭 1마리씩 나누어 주니 한 번에 다 먹지 못해 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경직된 군대 문화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폐해였지요. 이 밖에도 자대에서 연대장이나 사단장 등 상관들이 방문할 때면 위문품으로 과일 등 먹을 것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행사부대원으로서 먹는 것만큼은 자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호사를 누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14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43. 위문공연 1. 행사부대원들에게 제공되는 또 하나의 특별 대우는 바로 영화 관람과 위문공연이었습니다. 제병지휘부 정원부에서는 훈련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고자 영화와 위문공연을 준비하여 시행했던 것입니다. 9월 4일에는 도브룩전선이라는 2차 세계대전 전투를 그린 영화를 보여주었고 10일에는 비행기 사고를 다룬 에어포트라는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들이었지만 다른 매체와 철저히 격리된 채 똑같은 일상 속에 지친 우리들에게는 담비와도 같은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자대에서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바로 위문공연이었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위문열차라는 군인 위문공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막상 군대에 오니 그런 것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양구 같은 산골 오지에 있는 부대까지 방송국에서 하는 위문공연이 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입니다. 중앙문선대라는 위문공연단이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오기는 한다는데 그것도 거의 사단 사령부 쪽에서 공연하고 연대급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아 볼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는 재능 있는 병사들을 선별, 사단문선대를 조직하여 그들로 1년에 한 번씩 예하 부대를 순회 공연하게 하는데 우리 대대는 행사에 참가하는 바람에 올해는 그나마 구경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행사부대원을 위한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위문공연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으며 우리들은 그 기대감이 대단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경지 쪽 넓은 공터 한편에 큰 무대가 세워지고 분주히 공사를 하기에 궁금했었는데 바로 그곳이 공연할 장소였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9월 13일 일요일 마침내 우리를 위한 위문 공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비록 일요일이었지만 오전과 오후에 통합 분열 연습을 하고 공연은 오후 4시가 좀 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9월 13일 16시 각 부대가 정해진 자리에 정렬하여 앉자 행사를 총괄하는 정훈 장교가 제병지휘관에게 공연 시작을 신고했습니다. 총성, 공연 준비 끝! 공연 시작! 제병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와 경쾌한 목소리로 시작 멘트를 날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정예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준비된 위문공연 사회를 명받은 뽀빠이 이상용 인사 올립니다. 충성! 당시 뽀빠이 이상용은 군대 위문공연 진행으로 유명했습니다. 위문열차 같은 라디오 국군 위문방송의 위문공연 진행은 거의 이상용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훗날 이야기이지만 그가 진행한 MBC에서 방송된 우정의 무대는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정의 무대에서 그리운 어머니 코너는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 그리운 어머니의 배경음악은 바로 우리가 군대 있을 때 많이 불렀던 하늘이 울어야만으로 시작되는 소위 싸가여서 더 친근했지요. 아무튼 이런 유명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행사병력에게 주어진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사회자는 이어 음악을 맡은 이성호 악단을 소개하고 곧바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면서 뽀빠이 이상형의 유쾌한 진행과 더불어 모두들 즐겁게 공연에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 탤런트 오미연을 시작으로 윤신혜, 박지영, 김정구, 한아름, 박선영, 권은경 등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가요의 산역사라고 할 수 있는 김정구 선생을 무대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뒤이어 베일집 정혜자가 나와서 코미디 코너를 진행했고 스트리퍼라고 소개된 김은아라는 아가씨가 나와서 군인들 마음을 설레게 할 아슬아슬한 춤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창력 좋은 가수 현숙이 나와서 열창을 하고 가수 이세진과 마지막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최연이 나와서 오동립 등 자기의 히트가요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최연은 조용필보다도 더 유명하고 최고로 인기 있는 가수였습니다. 공연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우리들은 정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많은 전우들은 뛰어나가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15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44 위문공연 2. 두 번째 위문공연은 일주일 뒤인 9월 20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일과 마찬가지로 역시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오전은 통합분열 및 우수부대 시상식 등을 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다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후 4시쯤 집합하여 공연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성일이라는 좀 생소한 사람이 사회자로 왔습니다. 뽀빠이 이상형이 또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바쁜 사람이라 연거푸 오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를 맡은 최성일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방송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위문공연은 나름대로 매끄럽게 진행했습니다. 반주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성호 악단이 음악을 연주했지만 출연진은 완전히 새로운 연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출연한 가수는 전미경이었는데 당시는 알려지지 않은 신인 가수였습니다. 훗날 장녹수라는 드라마 주제가가 히트하여 유명 가수가 되었지만 이때에는 전혀 생소한 가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니걸스, 이은하, 박일남, 남희 등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은하는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였습니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연한 이은하는 당시에는 통통한 체구와 귀여운 외모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젊은 군인들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특히 사회자가 짓궂게 짧은 미니스커트를 살짝살짝 들춰줄 때는 모든 병사들은 자지러졌습니다. 중간에는 김일아, 조서희, 심상천, 이영옥 등 배우와 탤런트 등 인기 스타들 코너가 이어지고 솔로 댄서 미스박의 아슬아슬한 춤 사이로 또다시 젊은 가슴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철 남성남 콤비의 코미디 코너가 이어지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 뒤 다시 가수들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출연한 가수가 인순이었습니다. 사실 인순이라는 가수는 그 당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본래 3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희자매라는 걸그룹에서 활동하다가 그의 솔로로 독립한 가수였기에 대중들에게 인순이라는 가수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검은 피부의 곱슬머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흑인 혼혈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외모였고 잘 알지 못하는 가수였기에 별 기대 없이 생소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웬걸 그가 공연을 시작하자 그야말로 수천 명 병사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인순이는 2명의 백댄서와 함께 출연했는데 엄청난 가창력과 안무로 무대를 장악하였고 모든 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공연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공연은 내가 인순이라는 가수를 깊이 각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순이에 이어 나비소녀의 김세화와
마지막으로 풋풋한 이미지의 가수 이정희가 출연하는 것을 끝으로 역시 1시간 반 동안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부대들의 모습을 보면 각 부대마다 특색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열광적으로 호응하고 즐기는 부대는 역시 해병대였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면서도 큰 소리와 신나는 춤으로 분위기를 즐겼고 때로는 모자를 벗어 높이 던져 올리며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특전연대 소속인 특전, 특수, 스키대 대원 역시 큰 소리로 함성 지르며 춤을 추고 즐겼지만 해병대에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보병부대 병사들은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보병연대는 사계 대대가 참가하여 인원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병사들만 호응할 뿐 대다수는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는 정도로 관람을 했습니다. 끼 있는 병사들은 여자 가수들만 나오면 앞으로 뛰어나가 먼지가 뿌옇게 올라오도록 춤을 추며 비벼댔습니다. 단상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했기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겐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사회자도 가끔 여자 가수들의 미니스커트를 들쳐 올리거나 야한 농담 등을 던져 젊은 청춘 군바리들의 외마디 신음에 가까운 함성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총출동한 두 번의 공연은 행사부대였기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부대원으로서 받았던 특별대우 한 가지를 더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하사금입니다. 추석날인 9월 12일 전 행사부대원들에게 대통령 하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대통령 하사금은 우리 사병들에게 1인당 5,400원이 지급되고 하사관 이상은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받게 되리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병들이 받은 5,400원은 적어 보여도 당시 이등병 월급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 권력의 상징인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막대한 돈을 풀어 하사금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전두환이 자갈론을 팔았나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나중에 전역한 뒤에 오공 청문회 등을 통해 알고 보니 기업들을 통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 생색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중대는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 자대로 복귀한 뒤에 인사계로부터 그 돈으로 추리닝을 단체로 구입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 뒤 주황색 추리닝을 한 벌씩 받는 것으로 대통령 하사금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튼 국군이날 행사 참가는 군대 생활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추억은 특별했고 더욱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